예, 신전 위원장님. 예. 관치금융 논란이 뜨거운데 다른 관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이런 게 있습니다. 외형적으로 우리 관료들이 금융권에 지금 와가지고 다 임명을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. 근데 그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를 보고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역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. 은행 내부에서 그럼 은행장이 될 만한 사람, 금융지주 회장이 될 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거지.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쳇바퀴 돌듯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은행으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. 지금 은행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목소리가 있단 말입니다. 간이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영업 파트만 돌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인사라든지 거시적인 안목이라든지 소위 기획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두루 갖춘 인물을 길러내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시적 통찰력이나 기획 능력이 뛰어난 금융 관료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꾸 그게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관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. 외형만 놓고 보더라도.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독립성과 독자성을 갖춘 그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풍토를 우리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. 공감하시죠? 예, 전적으로 동감하고요. 제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CEO의 꿈을 갖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내부 인사를 보면 요새 최근에 보면 내부 위주가 많이 그래도 이 CEO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지배구조 개선도 저희가 CEO에 대해서 다음 CEO를 승계하는 절차를 요번에 그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다가 좀 집어넣었습니다. 예. 오늘 저 긴급한 현안만 하면 그 정도 하고 다음에 예. 또 시간 있을 때 한번 이야기 좀 해보죠.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정책금융공사하고 산업은행의 어떤 통합 문제, 뭐 지금 말씀을 하셨던데 산업은행 민영화는 그러면 포기하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? 아니요.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완전히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이 경영을 손을 떼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IPO, 뭐, 왠지 잘 아시겠습니다. IPO로 해서 일부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첫 번째인 개념으로 민영화, 그러니까 정부가 손을 떼는 그러한 민영화는 하지 않고, 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 이런. 좀 쑥스러운 지적일 수 있는데 우리 공간을 한번 평가하고 넘어가야 돼요. 이거 이제 분리해가지고 정책금융공사가 엄청 비대화됐다는 거 다 비판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소위 말하는 비슷한 업역을 놓고 경쟁 벌인 거 이런 거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. 예, 이런 데 대해서 공간을 한번 나중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금융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10% 수준으로 확대하겠다. 그 전적으로 공감해요. 특히 이제 저성장, 뭐 100세 시대, 이게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현장 사람들이. 근데 이제 현실로 가면 은행은 뭐 이제 공공성을 강조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예대 마진 폭을 줄여버리고 카드사들도 이제 그 뭐라 그러노 가맹점 수수료 네. 이런 거 막 줄여버리고 이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죽겠다는데 여기서 이제 10% 너무 이제 이상적인 목표 설정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내 부탁을 드릴게요. 일단 네. 그런 말이 있다는 지적만 해도 네, 드립니다. 잘 오늘 듣고 있습니다.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며칠 있다가 아마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경남 광주은행 이제 민영화에 관한 우리 의견과 자료를 전달할 그런 계획입니다. 그래서 뭐 그때 좀 더 상세한 이야기가 있을 건데 좀 여기서 우리가 클리어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. 우선 이제 이 경남은행이 그때 IMF 이후에 2,500억을 도민들 위주로 해가 유상증자했다가 완전히 감자해가지고 이런 이제 손실 발생한 데 대한 이 지역 정서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데 대한
좀 이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 15% 초과 지분 이제 보유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,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뭐 여러 기업하시는 분들, 그다음에 이제 제일교포 투자자들 뭐 등등등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민영화 할 때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결권이 공동으로 이게 행사되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자기들은 이 15% 지분 제한에 이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데, 그 맞아요? 그 한번 어떤 약정인지는 봐야 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그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있는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하나의 이 의결권 주체로 봐서 그분들이 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더라도 일단은 15%를 넘으면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가 금지되어 있는 거로. 의결권만 그럼 따로 행사하면 괜찮다는 건가요? 뭐 그거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인수를 할 때는 어쨌든 그 똑같은 방향으로 이게 의견이 모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. 이랬을 때 그게 독립성이 유지되느냐,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촉이 되느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. 좀 구체적인 그 사안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것을 하나의 의결권, 하나의 주체로 보느냐, 아니면 독립된 주체로 보느냐는 봐야 되겠습니다만. 내가 보기에는 인수 이후의 의결권 행사는 분명히 방향이 달리 갈 가능성이 많은데 인수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는 상당히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겠더란 말이에요. 네, 뭐 그렇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 인수 의황자들 있습니다. 상당히 그 너버스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도 되나요? 네, 좀 어려운, 지금 15% 넘기에는 좀 지역.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기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. 또 하나 이제 이게 만약에 제일교포 투자자들이 이 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면 법률적인 제한은 없는 거죠. 뭐, 우리나라 구조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이 아닐 경우엔 그 정해진 한도에 내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.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더라. 아까 말씀드린 그 유상증자에 대한 대가를 전혀 가지지 못한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보상 차원에서 그 지역 쪽에서 자기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우는 어느 정도로 저는 모든 요번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최고가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. 좀 복잡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좀 네. 모든 걸 다 우리 지역 정서가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이 많으니까. 네. 예,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영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